네, 보신 것처럼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이 하루 만에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발표 내용을 번복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발표했던 내용은 어떤 거였죠?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렇게 머릿속에 약간 물음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벽 2시에 30km로 갑자기 딱 되어 있으면 네.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운전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어린이 스쿨존을 좀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명도 지키고 운전자의 편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탄력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찰이 과거부터 생각을 했고 방금 나왔다시피 8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 듯해요. 저도 정책을 만들어가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머릿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할 거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탄력 운영제가 가능한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경찰이 혼선이 있었는 것이지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성급했다. 이 부분은 뼈를 때리는 반성하시고 하지만 이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서 아이들의 생명도 지키고 그 운전자의 편의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이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오늘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번복하게 된 이유도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30km 나오면 위에 속도계가 있잖아요. 네. 속도계가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30km 쏙 지나가면 그 30km 지나갈 때 탁 찍힐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탄력제로 운영되면 그 다음 시간 나머지 9시부터 새벽 6시, 저녁 10시부터 저녁 6시 이거는 분명히 새벽 6시 이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간에 탄력 운영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 카메라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A 시간에는 30km로 가는 자동차를 딱 잡아야 될 것이고 그 이외 시간에는 50km 지나가더라도 그 불이 딱 켜지지 않아야 될 건데 만약에 이게 그냥 30km로 고정되어 있으면 새벽 2시에 50km인 줄 알고 딱 가면 뭐가 날라오겠습니까? 통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분명히 화낼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이게 50km로 되는 시간에 난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범칙금 통고서가 날라왔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50km 갈 수 있는 부분과 24시간 계속해서 30km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느 파일럿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번 시행해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서 8개 지역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적 설비가 제대로 준비되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4시간 30km가 유지돼야 될 장소와 탄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아마 경찰은 좀 시행을 뒤로 미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두 번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제도니까 시행은 하시되 정말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반드시 30km로 24시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준비도 없이 발표를 했다가 번복했다는 점, 시민들에게 혼선만 주지 않을까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갑자기 와서 경찰 편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안 하다가 일을 망치면 그게 정말 잘못됐는 거죠. 국민들의 분명히 그러한 어떤 그 요구를 경찰은 알고 있었고 그 요구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탄력 시간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혼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정당성이 있는데 그게 발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적정성 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보가 되는 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이 있었으면 그게 너무 복잡해서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 너무 단순해서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귀를 이렇게 쫑긋 열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합당한 내용이 나오기를 앞으로 이런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수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안이 나왔는지 그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왜 30km로 가야 되는지 이게 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시간대별로 규정 속도를 다르게 하면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스쿨존 저는 민식이법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운전자들께서는 저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세요. 왜 민식이법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법이 아니냐 그런 법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네. 또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스쿨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파생 효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만들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생명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운전자가 그 스쿨존을 지나갈 때 만약에 운전을 2시간 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스쿨존 지나가는 거 전체적으로 10분 이상 안 됩니다. 5분, 10분 정도라면 그 5분, 10분만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30km로 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민식이법은 분명히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를 하고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속도 위반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아이들과 충격을 했을 때 다른 법령은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의 아동 보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민식이법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은 지켜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존재하는 시간에는 30km, 원래 우리는 50km에서 60km가 일반적인 도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30% 낮추어라고 했는데 새벽 2시에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새벽 3시, 새벽 4시, 뭐 새벽 5시, 뭐 저녁 8시, 9시 이때는 아이들이 없으면 그 시간은 원상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도로를 뭐 80km, 90km 속도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원상적으로 회복해서 도로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생명은 지키고 그 아이들이 없을 때는 일반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필요한 입법이에요. 다만 그게 지금 일정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국민들한테 모든 지역이 이렇게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혼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개선이 또 문제가 있으면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찰은 시범 운영 중인 8곳부터 선별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또 운전자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그 장소는 저희들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하고 인천에 지금 저 나와 있는 네. 저 내용들입니다. 저 CG를 보시면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 지역을 통과하실 때 이 지역이 시범 지역이다, 시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30km라고 생각하시고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서 분명히 앞에 딱 보면 이게 8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지역에서는 50km가 됩니다라고 그 표지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운전하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 순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생명이 좀 우선되니까 30km로 유지하시고 그 외 그 지역이 좀 확대되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야겠죠. 예. 그게 8곳이기 때문에 제가 8곳을 하나하나 찍어서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게 혼선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다 30km로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확대되는 곳에서는 경찰청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전국 도입이 언제쯤 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경찰 내부에서는 1년 넘게 걸릴 저는 뭐 거다. 한 1년 내지 6개월 아무리 적게 걸려도 6개월 그다음에 좀 넉넉하다면 1년 6개월도 걸리는데 이게 우리가 스쿨존을 전수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천천히 빨리 가야지 빨리 달렸다가 유턴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선만 나타나니까 전국의 스쿨존을 일단 전수 분석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24시간 30km가 유지돼야 되는 지역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우리가 시간을 만든다면 지금은 우리 9시부터 뭐 5시, 6시까지인데 그 시간을 조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여름과 겨울을 좀 나누고 그 시간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들이 다 확정되면 결국 이제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할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지금 뭐 경찰 안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조사하셔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좀 빨리 알려주는 것.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능은 홍보 기능입니다. 그 홍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이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서 그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번복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의무 경찰 제도입인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저 불안해요. 집에 갈 때 혼절에 탁탁탁 걸어가면 뒤에 뭔가 이렇게 섬찟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도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그 흉악 사건의 기록을 보겠습니까?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나는 한 사건을 한 번 보지만 우리는 매일 흉악한 사건을 한 15년, 20년 보면 머릿속에 그 흉악한 범죄밖에 안 들어와 있는 저도 길 걸어갈 때 뭔가 머리가 삐죽삐죽 서는 느낌인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도 중요해요. 수사도 중요하지만 치안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치안이 강화되려면 위에 있는 CCTV만으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CCTV가 나를 지켜줄까? CCTV는 나를 촬영하는 거지. 이 CCTV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지? 뒤에서 한 사람이 저 머리를 빡 때리면 이걸 못 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시민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 내 옆에 경찰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나의 주변에서 정상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비정상이라는 건 규칙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시간에 나의 주변을 좀 치안 방법 활동을 해줬으면 순찰과 방법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인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있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의무경찰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당연히 의무경찰이 존재했으니까. 근데 지금 의무경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무경찰 조금 와서 한 7,000명, 8,000명, 9,000명 정도 오면 충분히 치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 의무경찰이 바로 방범 순찰에 도는 게 아니라 지금 경비에 있는 그 경찰을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그 의무 경찰을 경비로 돌리고 이 경찰을 치안과 방범과 순찰에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무 경찰 제도가 경찰에서 나왔는 듯한 저도 뭐 경찰청장님의 말씀과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본 바는 아니라서 제가 갖고 있는 과문한 생각으로는 저도 머릿속에 의무경찰이 생각이 되었다면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많다 보니까 치안 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의경제도의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다. 네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하루 만에 바꾼 이유 뭐라고 저 보십니까? 국방부하고 병무청 자문위원이잖아요. 저 대체혁신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역의 병력의 자원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겠죠. 출생률 정책을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출생률을 어떻게 출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출산이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출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0.7밖에 안 되니까 현역의 자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현역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체역심사에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현역이 없는데 의무경찰을 만들면 의무경찰은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뒤에서 치안으로 담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병무청하고 국방부하고 현역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총리님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건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경찰 전 도입하는 거 필요하다고 봐요. 현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똑같은 겁니다. 소통이 어디선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을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필요한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제도가 가능한지 그 가능한지는 결국 소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총리님께서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이게 필요 없는 제도를 또 우리가 도입하자 이랬으면 분명히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제도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내 옆에 경찰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다만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노력해서 정말 가원 자원이 있다면 의무 경찰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인력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여다봐서 우리가 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력을 여기에 조금 줄이고 여기 인력을 조금 늘려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투입 두 가지가 병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치안 대책으로 의무 경찰 제도를 내놓은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제도가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안을 좀 보완해야지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경기 남부 경찰청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드렸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하고 안산시가 이렇게 민관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가 이렇게 협동해서 치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치안이라는 게 경찰만 전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국민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고 그 치안 담당은 반드시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분명한 거예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우리가 구조금을 줍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구조금을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도 저는 그 반대 수원에서 이렇게 동호회들이 만들어가지고 수원에 있는 그 우범단지를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들어가는 게 국민들의 또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른 어떤 범죄에 유혹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경찰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그런 어떤 민간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치안은 결국 경찰과 그다음에 민간과 그다음에 지자체가 함께 더불어 갈 때 치안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